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연초부터 미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라는 국제경제 빅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우선 증시 얘기부터 하죠. 새해 첫 거래일들이 다들 끝났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총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에 우리가 두 가지를 제시했어요. 하나는 트럼프 라운드. 예. 이건 무역과 관련된 라운드가 아니다. 트럼프의 확장주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위기 때 이런 돌파하는 국가, 브레이크아웃 국가로 한국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새해 첫 거래일에 한국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 증시가 한 2% 넘게 올랐는데요. 홍콩의 증시와 함께 세계에서 1, 2를 다투는 이러한 그 주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홍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3대 지수가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글로벌 증시는 붉은 말의 해와 마찬가지로 붉은색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도 2026년에는 미국 주식 말고 한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거래 아시겠습니다는 많은 비관론자에도 불구하고 사실 95포인트 상승해서 4,300선을 넘었습니다. 올해 그 일부 증권사들의 이렇게 전망치들이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도 관련돼 있는 증권사이긴 합니다는 이 올해 하단을 3,500, 그다음에 상단을 4,20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이런 그것도 첫 거래일서부터 상단이 뚫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 증권사들의 예측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1년 전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1년 전에 2025년 코스피 전망치가 최고 높은 게 SK증권인데요. 이 3,050이었습니다. 예. 대부분 다 한 2,500선 전후였고 그다음에 1,500까지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4,2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스피의 전망치를 낼 때 아예 자신이 없으면 내지 않든가 이렇게 하는 모습이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자의 안내판 역할을 얼마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첫 거래일에 상당히 틀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한번 우리가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이렇게 이번 주 내에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사실 작년 6월 달에 출범하면서 시청자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는 태스크포스를 MSCI 선진국 지수의 태스크포스를 구상해서 친지 시청자와 함께 코스피 5,000을 도달하겠다는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했는데 이 계획의 완성품들이 이번 주에 나올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로드맵이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첫 거래 미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이고 나스닥 지수가 이제 하락했습니다는 한국 증시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첫 거래일에 한국 코스피를 강하게 올렸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나스닥 전체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지만 4% 이상 급등했습니다. 예. 이것도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대내 동력을 봤을 때 한국 증시 초반에 나쁘지 않다라고 진단해 주셨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오늘 베네수엘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방송 때 저희가 트럼프의 확장주의, 트럼프 라운드를 얘기했는데 그 뒤에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그리고 미국이 다른 나라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의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그 다른 나라 대통령을 초유의 사태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 작년에 그 금값이라든가 은값이 상승할 때 이걸 지정학적 위험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그 외교적 분석회에 지오포리티컬 리스크에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그걸 세부적으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값과 은값이 올라가는 것이 자꾸 이게 베네수엘라를 살렸다는 지정학적 위험에 따라서 올라가는 요인으로 그걸 꼽고 있습니다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debasement trading, 그래서
탈법정 화폐 거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이번에 마두라 특출에서 금값과 은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일부에서는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금값과 은값이 올랐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금값과 은값이 폭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는 이 요인이 아니라면 금값과 은값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결론을 보시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트럼프 라운드의 핵심은 무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핵심은 돈노주의다. 돈노주의는 트럼프 독트린의 확장주의와 멀로 독트린의 이기주의, 국수주의가 겹친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방송에서도 의외로 1년 차에 이 돈노주의가 의외로 많이 확산돼 있다. 그래서 미국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이민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성애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습니다는 대외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극과 그린랜드, 미국의 영향권이 좀 점점 과시화되는 상황이고요. 파나마 운하 지역에 중국에 원래 있는데요. 이 지역을 중국에 탈피하고 대부분 다 미국 영해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페르시아만은 아랍만으로. 그래서 중남미가 이렇게 블루타이드, 핑크타이드에서 블루타이드로 이렇게 변했는데요. 마지막 남은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가 베네수엘라고 다른 하나가 룰라입니다. 브라질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마두라 축출로 인해서 친트럼프 성향의 블루타이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죠. 올해 10월에 브라질의 대선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브라질의 대선은 좌파의 실용주의는 룰라 대통령과 친트럼프를 표방하는 아주 친트럼프를 노골적으로 표방하는 보르소나루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을 같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룰라 대통령이 이렇게 재선을 해서 브라질을 이끌어가는 경제를 보면 과거에 이렇게 때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도 시청자 여러분들 저들었습니다. 모디와 룰라는 이렇게 개혁의 성공에 휩싸여서 추가적인 개혁 책을 못 내놓고 있다. 인도가 지난해 많은 대형 증권사가 인도의 증권사를 설립해서 거기에 해라는데도 인도 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 모습이라든가 뭐 인도가 그때 뭐 지난해 IT 능력이라든가 인구와 젊다 그거 변한 게 있습니까? 그게 변한 게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개혁이 이렇게 성공해서 취해 있다. 그리고 지정학적 상태에서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지정학적 상태를 트럼프를 외면하고 그쪽으로 갔다 하는 이 외교 정책의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룰라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는 10월 달에 친트럼프를 표방하는 보우소나가 될 때는 중남미는 완전히 친트럼프 성향의 블루타이드 물결로 될 것이다. 이게 다른 경제 권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만인들을 비롯한 동북아시아 문제라든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부터 굉장히 관심이 되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네. 지금 중남미가 블루타이드로 가는 상황에서 유례없는 공격이 나와서 다시 중남미들이 예전에 미국과 적대했던 그런 마음을 키울지 이 브라질이 어떤 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번 공습작전 통해서 한나라의 대통령만 이렇게 참수작전이라고 하죠. 딱 체포한 사례는 드물긴 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 보면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서 다른 나라 통수권자들의 이 권력이 축출된 그런 사례들은 있었다고요?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집권 일기와 집권 일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취임 이제 1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집권 일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반 트럼프 성향을 하면 최고 통수권자가 추출당한다는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집권 일기 때 반 트럼프를 성향으로 해서 축출된 사람이 바로 이란의 하산 대통령입니다. 트럼프는 아시겠습니다는 전임 오바마 지휘기로 인해서 오바마 때 맺었던 이란과 핵협정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저지를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하산이 중국으로 몰려갔습니다. 이번에 마두라와 똑같은 상황이죠. 마두라가 중국으로 몰려갔던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축출당했는데 똑같은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난기를 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라이시로 바로 집권이 넘어갔던 상황입니다. 사실 집권 이기에 마두라보다도 이 투르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오히려 집권 일기 때 하산 대통령이 운명이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국제 정치, 저희 같은 국제 금융시장을 보는 사람의 지배적 시각이었습니다. 예. 왜 그럴까? 이전부터 아시겠지만 미국의 목사 인질 사태를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테러 적성국에 무기를 팔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테러적 성격의 무기를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테러적 성격의 무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감정 싸움은 극에 달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에르도안은 지금 IMF의 구조금리만큼 외환보유가 고갈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IMF의 구제금융을 시청했는데요. IMF의 최대 의결권을 가진 국가가 미국입니다. 결국 트럼프의 입김이 작용해서 IMF의 구제금융을 터키에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마두라보다는 반 트럼프 성향을 경제적 측면에서 강하게 했던 터키의 에르도안이 집권 일기 때 하산 대통령이 운명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사실 마두라가 첫 번째로 축출당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사건이냐, 이걸로 끝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 에르도안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도 국내 언론에서 잡지 않습니다는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런 문제까지 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미국의 입김을 통해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이 통수권자가 바뀌는 상황들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한 의원께서 올해 브라질 대선이 있다 이것도 짚어주셨는데 관련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오면서 친미 성향으로 그러니까 친트럼프 성향의 어떤 행적들을 보이면서 혜택을 본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가 대표적이었죠. 그게 세계 경제 질서죠. 질서 재편이죠. 반 트럼프는 축출당하고 친 트럼프는 부각되니까 예. 그게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마두라의 개인적 축출 문제를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에 다가가서 지금 경제가 부각된 국가도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전기톱 공약입니다. 제2의 트럼프라 논할 만큼 아주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인플레 대책, 비트코인 통해서 화폐 개혁한다. 트럼프와 너무나 똑같죠. 연준 폐지한다는 트럼프의 이렇게 밀레이 후보도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을 폐지해서 법정 통화인 페소화를 폐지해서 달러 법정 통화를 하겠다는 것이 유명한 달러레이션입니다. 이 밖에 중앙정부도 축소시키겠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다지의 개혁과 거의 똑같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쌍수를 들고 밀레이 아르헨티나 후보의 전기톱 공약을 이렇게 환영했던 것도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부켈라 엘살바도르 대통령입니다. 맞습니다. 법화를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철권 정치하죠. 그래서 마노두라라는 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두실 겁니다. 범죄와 전쟁입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의 국민의 2%를 범죄 혐의만 있으면 범죄가 아니라 범죄 혐의만 있으면 교도소에 감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청송교도소 사건이랑 비슷하게 해서 한번 일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밝혔습니다. 불법 이민은 로스앤젤레스라든가 교도소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위에 이렇게 좀 약화되긴 했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친트럼프 성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에서 얼마큼 부각되는가는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엘살바도르 부케르의 철권 정책에 의해서 법치주의가 확립하고 그다음에 사회 불안이 안정이 되니까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도 상당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이게 친트럼프 어결 때는 중남미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서 어떠한 이렇게 질서 재편이 오는가 또 같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남미에서 이제 친미 성향을 표방한 밀레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네, 블루타이드 물결이죠. 거의 블루타이드 물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개혁 정치, 친트럼프 성향의 개혁 정치로 인해서 중남미 국가들은 거의 비슷한 현안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적인 인플레, 범죄 문제, 부정부패 문제, 이런 문제, 장기 집권 문제, 거의 국가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사실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라든가 엘살바도르에서 소위 개혁에 성공하고 경제가 살아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게 중남미에서 불고 있는 밀레이즘과
그 다음에 사실 부켈라지입니다. 자막 좀 한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시청자분이 새로운 용어이기 때문에 예.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남미 지역에서는 밀레이즘과 그 다음에 부켈라시즘 자막 5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이 같이 이제 자막을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만 되는 게 아니고 밀레이즘과 부켈리시즘에 의해서 지금 뭐냐 온두라스, 에콰도르, 콜롬비아, 칠레 전부 이렇게 개혁 정책에서 우파로 반복 바뀌었습니다. 이게 질서 재편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측면이라든가 다른 경제 위해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부켈리시즘이 아직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짙은 선글라스, 가죽 재킷, 청바지 착용. 우리도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 있는데요. 뒤로 모자 쓰는 거, 그 다음에 마이크 몰기, 그리고 턱섬 기르기 이런 것이 전부 중남미에서 유행했던 부켈리시즘이 전 세계 경제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쪽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다크 브랜슨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도 바로 이렇게 엘살바도르의 부켈레어의 성공 가능성 이것을 받아들여서 미국 내에서도 일부 트럼프에 따라가기 이런 쪽의 문화라든가 이런 쪽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 사태로 세계 경제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세계 질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통찰을 얻었다고 보고 간단하게 지금 조금 더 시각을 좁혀서 유가 보면 국제 유가는 지금 크게 안 움직일 것 같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국제 유가 안 움직였죠. 왜 그러냐면 베네수엘라는 매장량을 미국과 일일이 다투지만 예. 차베스와 마두라의 철권 정책에 의해서 생산 시설이 전부 노화됐습니다. 예. 개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진류가 많죠. 그렇죠. 생산성이 극도로 떨어졌습니다. 예. 생산하더라도 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 경제 제재점 때문에. 그래서 세계 원유 생산량에 있어서는 세계 마켓시의 1%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1% 차지하는 생산량도 어디로 가느냐? 서방 국가에 가지 않습니다. 밀 수출합니다. 그리고 뭐냐? 유일하게 사주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분이 매장량 1위기 때문에 이렇게 중남미 지역에서 마두라 축출되면 세계 유가 불안해? 일부 증권사가 나와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예. 자, 그러면 트럼프는 마둘라 축출 이후에 베네수엘라를 어떻게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불간섭 원칙이 안 합니다. 간섭 원칙을 취하겠죠. 예. 미국은 전통적으로 사실 과거 보면 다른 국가에 이렇게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정책에 대해서는 불간섭주의 원칙을 취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넌너주의, 트럼프 라운드를 새 벽 뒤부터 뚠딴지 거청의 시청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바로 이런 사항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주의 원칙을 취한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경제 신탁 통치로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경제 신탁 통치로 간다면 최대 관심사가 트럼프 전쟁이 기여했다. 이런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내놓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1차 에너지 정책을 중시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원유 시설이 되겠죠. 원유 생각.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트럼프가 사실 그 경제 신탁 통치하는 상태에서 베네수엘의 원유를 시장을 접수하면 국제유가는 오히려 급등이 아니라 안정시키는 측면이 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이렇게 신앵커와 마찬가지로 제한적이다는 표현을 굳이 그냥 유가가 하락세로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지역에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불안 요인이 없느냐 하면 제국주의, 결국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 라운드는 제국주의거든요. 예. 미국의 중상주의 이익을 강조하는 미국의 제국주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1970년대 미국이 중남미의 자원보호를 흡수하기 위해서 중남미 진출할 때 중남미 국가들은 자원의 주권을 확보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제국주의 종속이론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2의 종속이론 이런 쪽에 얘기도
지금부터 벌써부터 나오고 이것이 전미경제학회 지금 실리콘밸리 CES 세미나는요. 지금 뭐 현지에서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는 다 채널을 통해서 다 듣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텍사스로 옮긴 상태거든요. 그래서 CES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호황을 빚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관세 정책이든 모든 정책이든 석학들이 하는 전미경제학회가 연초에 열리는데요. 오히려 더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눈이 미국의 서부가 아니라 미국의 남부로 쏠릴 가능성 미리 보셔야 된다라고 지금 짚어주신 거고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한 위원께서 지금 경제 지표를 봤을 때 금은 가격은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오르는 거 아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만 제가 순진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 이후에 금은 가격이 어쨌든 지정학적 위험 자체가 불확실성 해소가 된 거라고 보면은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요인을 자세히 보면 되죠. 만약에 지난해 말 것처럼 사실 그 베네수엘라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금은 가격이 올라갔다 이렇게 원인을 제압하면 마두로 축출해서 어찌됐든 제2, 제3의 여파가 없으면 지정학적 위험은 완화되는 거거든요. 예. 미국이 접수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금과 은의 가격은 그때 그렇게 원인을 짚었다면 폭락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 그 원인이 아니다. 지금 예. 상태에서 탈법정화폐 거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마다라 축출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권사가 내놓는 것처럼 프레시 같은 이런 가능성은 적겠죠. 그래서 앞으로 금은 가격 같은 경우는 시청자 여러분 탈법정화폐 거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금은 가격이 그렇게 큰 변화는 없다. 예. 다만 한 가지 지난 연말에 금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바로 그 연말 되면 상품 시장은 전형적으로 차익 시장이 됩니다. 물론 증거금이 1차, 2차 증거금이 올 측면이 있지만 예. 사실 증거금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진 문제가 곧바로 회복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1차, 2차 증거금에 올리는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연말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차익 실현 이것 때문에 금은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지 기조적으로 디베이스먼트의 트레이딩은 앞으로 지속될 거로 보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올라갔다 하면 떨어져야 됐지만 지정학적 이의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딩에서 하면 그렇게 금은 가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의 금은 가격을 움직이는 주요 요인이 지정학적 위험이 아니다. 이건 다시 한번 저희가 짚고 갈 필요가 있겠고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드릴 시간이 벌써 됐네요. 저희가 거의 마지막 질문은 그래서 세계 증시 가운데 우리 증시는 또 세계 경제 가운데 우리 경제는 이걸 제가 질문으로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우리 경제,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장기 집권자가 축출하면 세계 증시는 호재입니다. 과거에 장기 집권자의 호재 중에서 시청자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아마 리비아의 가다피를 드실 겁니다. 장기 집권자 많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요. 4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 그리고 서방 국가에서 가장 장기 집권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방 세계에서. 서방 세계에서는 장기 집권자가 민주주의 원칙에서 하지만 잘 지키지 않더라도 사실 가장 장기 집권자가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불안한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지금 16년을 집권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서방 국가에서는 16년 하는 장기 집권이 있습니다. 트럼프도 그렇기 때문에 독재 여망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독재 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 여망을 가세요. 왜냐? 증시는 가장 시장 경제 원리가 잘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 집권자가 측정되면 어찌됐든 사실은 그 증시 입장에서 호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장기 집권자가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대부분 다 사회주가를 제어하는 자원 부국입니다. 근데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와 거래하자고 다른 국가와 관계하지 않더라도 자급자족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을 통치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른 국가의 원칙을 폐쇄하지 하죠. 그래서 그런 기이기 때문에 자 마두라가 축출된다 하면 그 원유의 매장량이라든가 그런 게 사실 미국이 전면상 상태에서 공급이 재개된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자 그 시설을 개조하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의 공급망 체행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있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두로 축출로 인해서 이건 아직 사실 기후로 이렇게 글 거라 보입니다는 김정은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벌써 강력한 비판이 나왔습니다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불안 요인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마두라 사건만 얘기한다면 한반도 지정학적 가능성은 줄어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일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아마 이게 전미경제학회 케너스 로프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사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대만을 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전미경제학회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예. 거기에 참석하는 석학들도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각도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는 신냉전이 우려된다 하는 시각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2, 제3의 여파로 꼭 그것이 마둘라 축축 때문에 연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제 정세 질서에서 보면 이러한 신냉전 우려는 일찍부터 사실 그 헨리 키신저 장관이 100살 때 돌아가시면서 이 문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꼭 마두라 축출과 관련해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게 베네수엘라 사태가 터졌을 때 꼭 뭐냐, 그동안 예측을 비관론을 했다가 틀린 사람들이 또 한국 증시에서 사실 또 자기 예측을 맞아떨리도록 그렇게 아주 이걸 비관적으로 가는데요. 지금 이렇게 사실 본때를 보여주시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좀 이런 한국 증시의 국부를 침식시키는 이런 비관론자들은 좀 본때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 국력을 모아서 그것이 환율 대책이든 증시든 우리 경제 입장이든 국력을 모아서 대외적으로 보면 한국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국가로 얘기하니까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테이크업, 도약을 해야 되지 않느냐. 비관론자들이 자기 증시가 틀렸다고 해서 이걸 사태로 해서 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좀 본때를 보여줘야 될 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